도윤은 주방 테이블 위에 조그마한 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보았습니다.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케이크, 그리고 파스타 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온라인에서 주문한 꽃다발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놀라게 해야지. 거실 한쪽에서는 지연이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성 조명 아래 테이블볼을 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축하해주는 날이야. 지연은 브런치용 식기와 작은 꽃병을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엄마. 잘 지내시죠? 순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연 생일이지. 내가 생일상 차려줄게. 내일 아침에 갈 거야. 도윤은 당황해 손에 들고 있던 초를 끄며 말했다.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이번엔 조용히. 무슨 소리야, 생일상은 어른이 해야지. 미역국은 내가 끓여야 맛있어.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연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머뭇거리다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요즘 심심하시대. 지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브런치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선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생일상은 내가 준비할게. 오늘은 엄마가 주방 맡아요.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들어오세요. 순자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짐을 받아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진짜 전쟁이. 주방 안에는 아직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2개의 장바구니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그녀의 표정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냉장고 좀 보자. 뭐가 있나? 순자는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다가 표정이 굳었다. 이게 다 냉동식품이네. 감자탕 포장, 스테이크 소스, 김장김치도 사 먹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요, 어머니. 재료 손질 시간도 아깝잖아요. 순자는 대꾸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생일상이라는 게 원래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야.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제 스타일대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녀는 하얀 접시를 정렬하며 감성적인 테이블 세팅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순자의 시선이 그 위를 따라가더니 입가가 살짝 일그러졌다. 이건 생일상이 아니라 카페상이네.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멈췄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열어 미역, 달걀, 마늘, 나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생일이면 미역국, 잡채, 전, 나물, 그리고 생선 1마리. 그게 기본이야.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엌 한쪽에 재료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지연은 순간 자신이 있던 부엌의 반이 점점 차지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도윤이 2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살피다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지연도 나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준비는 했겠지. 근데 생일은 그냥 밥상이 아니야. 순자는 도윤의 말을 자르며 칼을 잡았다. 당신도 좀 도와요. 이거 무 자르고 파 다듬고.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다.
지연은 살짝 뒷걸음치며 브런치 재료를 챙겼다. 부엌은 어느새 두 세대의 방식이 공존하는 묘한 전쟁터가 되었다. 순자는 큰 냄비에 물을 올리며 말했다. 미역국은 물이 끓기 전에 간장을 넣어야 깊은 맛이 나. 지연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며 대꾸했다. 요즘은 올리브유로 고소하게 만들어요.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럼 그건 미역국이 아니라 미역수프지. 그 말에 지연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도윤은 두 사람의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순자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있나.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냄비를 뒤적였다. 지연은 조용히 팬케이크를 뒤집었다. 노릇하게 익은 팬케이크 위로 버터가 녹으며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그러나 그 향은 미역국 냄새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향기, 다른 세대의 방식이 부엌 안에서 충돌했다. 순자는 조용히 국자를 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생일상은 손맛이야. 기계 맛은 절대 안 돼.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럼 어머니, 오늘은 손맛 대 손맛으로 해볼까요? 순자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숨겼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고 부엌에는 두 냄비의 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두 여인의 묘한 긴장과 자존심이 얽혀 공기가 천천히 무거워졌다. 부엌 안은 이미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에서는 미역국의 고소한 향이 피어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팬케이크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냄새 속에 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미역국은 국물이 진해야지. 이렇게 싱거워선 안 돼. 지연은 뒤에서 팬케이크를 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담백하게 끓이는 게 요즘 방식이에요. 너무 짜면 안 돼요. 순자는 대꾸 대신 숟가락을 들어 국을 맛봤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찬장 쪽으로 걸어가 간장을 꺼냈다. 이게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지. 간장 한 숟가락이 국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지연은 깜짝 놀라서 급히 냄비 쪽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그건 제 레시피에 없어요. 순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럼 맛이 없을 거야. 밥상은 레시피가 아니라 손맛이야. 지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은 레시피도 손맛이에요. 감각으로 만드는 거죠. 순자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췄다. 감각이라 요즘 사람들은 모든 감각이래. 그래도 밥은 정성으로 해야지. 두 사람의 시선이 부엌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도윤은 조용히 물컵을 들고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어머니, 지연도 잘하려는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죠.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바라봤다.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이 달라서 그래. 기본이 무너지면 맛이 없어. 지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국자를 들어 냄비를 돌려놓았다. 그럼 이건 제 스타일대로 끓이게 해주세요. 순자는 미묘하게 굳은 얼굴로 뒤돌았다. 그래, 해보지 뭐. 근데 나중에 누가 맛있다고 할지는 봐야지. 순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부엌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그냥 잠깐 내버려둬. 엄마도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면 이렇게까지 간섭 안 하죠. 지연의 말투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았다. 렌즈는 아직 꺼지지 않은 채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원을 눌러 껐다. 순자가 방 안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손맛을 가르쳐줄 기회였는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한편 지연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 앉아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부엌 안에는 미역국과 버터 냄새가 뒤섞여 알 수 없는 씁쓸한 향으로 남았다. 도윤은 그 냄새 속에서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그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며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도 남은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부엌은 조용하지만 팽팽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전날의 간장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무 장갑 낀 손이 설거지 그릇을 닦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마저도 부엌을 채우는 유일한 대화처럼 들렸다. 거실 쪽에서는 지연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새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은 채 대사를 잇지 못했다. 오늘은 생일 다음 날이라 좀 피곤하네요.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영상을 중단했다. 렌즈 뒤에서 그녀의 눈빛이 허공을 떠돌았다. 순자는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역시 미역국은 밤새 식혀야 깊은 맛이 나는데. 그 말이 들리자 지연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윤은 그런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봤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미역국 조금 먹었어.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설거지 소리.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내 스타일대로 나를 축하하기라는 문장을 SNS에 올리기 위해 손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게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어제 자신이 만든 브런치 사진이 반짝였다. 깔끔한 테이블,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색감. 그러나 그 안에는 어제의 긴장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나한테 주는 위로니까. 같은 시각, 순자는 방 안에서 도윤이 두고 간 휴대폰을 보다가 SNS 알림창에 뜬 그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해시태그 생일상, 해시태그 내 스타일, 해시태그 나를 축하해. 짧은 문장들이 순자의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번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애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들린 행주를 꼭 쥔 채 부엌으로 나와 물을 틀었다. 지연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스쳤지만 둘 다 먼저 피했다. 도윤은 거실 문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분이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이래? 그의 말에 순자가 짧게 대답했다.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 지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오가 지나자 햇살이 창문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부엌의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순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바람을 맞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어제의 냄새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였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면 나도 어머니를 몰랐던 걸지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부엌의 시계 초침만이 고요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저녁 무렵 거실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생일상이 나란히 놓였다. 한쪽에는 순자가 준비한 전통 생일상 미역국, 잡채, 달걀지단,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정갈하게 올려진 흰 쌀밥. 반대편에는 지연이 정성껏 꾸민 감성. 브런치 테이블 파스타, 샐러드, 팬케이크, 생일 케이크,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두 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도윤은 두 여인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식탁 중앙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어머니, 지연 오늘은 그냥 즐기자. 두 분 다 너무 잘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도 순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자기 상의 미역국 냄비를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생일상은 이런 거지. 그녀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맞섰다.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해요. 분위기 있게 기분 좋게.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두 사람의 미소는 겉으론 온화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엇갈렸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공간의 공기가 약간 풀렸다. 지연의 친구 윤미가 밝게 인사하며 식탁을 바라봤다. 와, 이건 무슨 퓨전 생일상이에요. 멋지다. 도윤은 머쓱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상을 번갈아 소개했다. 이쪽은 어머니 스타일, 이쪽은 지연 스타일이에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이 파스타도 완전 예술이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두 상의 음식을 섞어 먹기 시작했다. 지연은 순간 놀란 듯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그런 그녀를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역시 음식은 나눠 먹어야 맛있지. 그녀의 말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들었다. 그럼 이제 진짜 생일 축하합시다. 모두가 함께 촛불을 향해 시선을 모았다. 지연이 손을 모아 빌고 순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비친 미소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순자는 촛불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때는 초가 없어서 밥 위에 젓가락 세웠지.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어머니. 식탁 위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식들이 섞여 있었다. 잡채 위에 샐러드 드레싱이 묻고 미역국 옆에 케이크 조각이 놓였다. 그러나 그 어색한 조합이 오히려 따뜻했다. 손님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순자는 살짝 어깨를 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순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이건 또 뭐 하려는 거야? 추억 남기려고요. 오늘은 진짜 좋은 날 같아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울려 퍼지는 피아노 음악 속에서 두 세대의 음식이 한 상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레시피, 다른 손맛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밤이 깊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식탁 위에는 남은 음식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촛불의 마지막 불씨가 흔들리다 이내 사그라들었다. 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남은 접시를 치웠다. 손끝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싱크대에 물을 틀자 따뜻한 물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번졌다. 그녀는 잠시 물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때 순자가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없이 설거지하는 지연의 등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순자가 입을 열었다. 그 미역국 내가 좀 간이 세게 했지. 지연은 놀란 듯 뒤돌아보았다. 아니요, 어머니. 사실 맛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냄비를 열고 국을 한 숟가락 떠봤다. 간이 딱 좋더라고요. 집 생각나는 맛이에요. 순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건 간장 때문이야. 간장 한 방울의 마음이지. 지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마음 좀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 마음이 익어야 하는 거지. 그녀는 웃으며 의자를 끌어와 지연 옆에 앉았다. 부엌 한쪽에서는 아직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다. 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지연에게 건넸다. 자, 이게 진짜 손맛이야. 지연은 숟가락을 받아들고 한 입 먹었다.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맛있네요. 약간 짭짤한데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그게 손맛이야. 단순히 맛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거.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국자를 놓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풀어졌다. 부엌에는 설거지 물소리 대신 은은한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다. 도윤이 조용히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드디어 화해하신 거죠? 순자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화해라니 그냥 이야기 좀 하는 거야.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맛있는 화해요. 그들은 함께 남은 케이크를 꺼냈다. 작은 조각을 나눠들고 같은 접시 위에서 포크가 스쳤다. 순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도 이제 음식할 때 간장 한 방울은 꼭 넣어. 맛보다 마음이니까.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 어머니. 레시피 첫 줄에 써둘게요. 사랑 한 방울, 간장 한 방울. 두 사람의 웃음이 부엌을 채웠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조용한 집안, 따뜻한 빛 아래에서 두 세대의 마음이 처음으로 같은 온도로 섞였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새하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부엌 안에는 고소한 전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뒤집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상 차릴게요. 순자는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웬일이래. 며느리가 부엌을 접수했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좀 배워보려고요. 어제 그 미역국 맛이 잊히질 않아요. 순자는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래, 그럼 내가 보조할까? 손맛 비결 알려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이 달궈진 팬 위에서 치익기 소리가 났다. 순자는 젓가락으로 전을 뒤집으며 말했다. 불 조절은 눈이 아니라 귀로 하는 거야. 소리로 읽는 걸 들어야 해.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귀로요? 그건 좀 멋진 말이네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말로 하면 감각이지 뭐. 그 감각이 손맛이야.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들의 손놀림이 점점 닮아갔다. 하나는 세월의 깊이에서, 다른 하나는 배움의 진심에서. 도윤이 커피잔을 들고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같네요. 순자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그럼 전까지는 가짜 가족이었나 보네.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머쓱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요. 지연은 팬 위에 전을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어머니, 간장 한 방울은 잊지 않았어요. 순자는 놀란 듯 그녀를 보았다. 벌써 써먹었네. 잘했어. 두 사람의 눈빛이 닮은 미소로 이어졌다. 부엌 창문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짝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햇살이 식탁 위로 퍼졌다. 식탁 위에는 노릇한 전, 김이 오르는 밥, 그리고 새로 끓인 미역국이 놓였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제 내가 며느리 잘 뒀구나 싶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도 시어머니 복 제대로 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지.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이 집 부엌은 평화조약 체결 완료네요.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조약이라 그럼 오늘부터 공동 주방이야.
지연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그럼 사랑 한 방울 협정 체결이에요. 순자는 손을 내밀어 그 손을 꼭 잡았다. 두 여인의 웃음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전 냄새와 미역국 향이 어우러져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여자가 마침내 한자리에 마음을 앉혔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아파트 거실을 비쳤다. 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순자가 함께 웃으며 요리하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의 첫 장면. 순자가 미역국을 끓이며 말하던 모습이 나온다. 간장 한 방울의 마음이야. 그 말 뒤로 지연이 웃으며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사랑 한 방울, 간장 한 방울. 지연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영상 제목을 입력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일상 대작전. 그리고 설명란에 이렇게 적었다. 세대가 달라도 마음은 같은 온도로 끓는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댓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진짜 가족 같다.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너무 따뜻해요. 보는 내내 울컥했어요. 그 시각 순자는 집안에서 TV를 켜고 있었다. 지연의 유튜브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영상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몇십 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에 두 사람을 따라 그렸다. 이제 좀 괜찮네, 우리 며느리.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눈물이 맺혔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미역국 냄새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손맛 말고 너 손맛이네. 잠시 후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을 건넸다. 엄마, 지연 영상 보셨어요? 벌써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봤지. 참 예쁘게 찍었더라. 그럼 댓글도 읽으셨겠네요. 다들 두 분 너무 닮았대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다. 닮긴 뭘 닮아 그래도 마음은 좀 닮았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햇살을 바라봤다. 밖에는 봄바람이 살짝 불며 창문에 커튼이 흔들렸다. 한편 지연은 새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순자의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나란히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자막이 천천히 나타났다. 가족의 맛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연은 자막이 사라지는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부엌에서는 순자가 미역국을 데우며 혼잣말을 했다. 그럼 됐지. 그게 다야. 부드러운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두 사람의 온기를 이어줬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이 점점 희미해지고 순자의 웃음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 미소는 오래된 시간의 벽을 넘어 새로운 하루로 이어지는 듯 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